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강남 아파트가 비싼가? 정부의 신도시 계획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3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죠. 그 계획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 하남, 교산, 과천,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이어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가 새롭게 신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신도시를 조성하는 이유는 집값 안정화 때문입니다. 서울에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 가까운 곳에 집을 공급해서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켜 보겠다는 목적이지요. 무리하게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풀어서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해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인상 등등 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상승하던 집값은 주춤했으나 문제는 무주택자들도 대출길이 막혀서 집을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집을 살 수가 없게 되니까 거래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집을 살 수 없고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시장에 부작용을 낳습니다. 따라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곳,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공급을 해야 이 부동산 문제, 집값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자꾸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다른 곳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좋고 쇼핑몰이나 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요즘같이 맞벌이 가구가 높은 상황에서는 다들 회사 근처에 살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 수요가 높은 곳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이 바로 서울의 강남인 거죠. 강남의 집값이 높은 이유도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기준은 서울, 강남이죠. 강남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가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높은 게 가격이 높은 것은 당연한 상황인 거고요. 이런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울, 특히 강남 지역에 집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람들이 원하는 데를 두고 자꾸 다른 데 공급을 늘리고 있어요. 모두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데 경기도에만 자꾸 집을 지으니까 경기도민의 20%가 매일 서울로 통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버스, 지하철, 자동차에서 보내야 되는 거죠. 이 개인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요. 그것 때문에 서울의 교통 체증도 늘어나고 에너지 낭비도 심하겠죠. 사회 전체적으로도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강남에 집 지을 땅이 없는데 어떻게 더 공급을 늘리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이 없진 않죠.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롭게 높게 지으면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학교 근처, 직장 근처에 살면서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당장 재건축을 허용하면 집값이 폭등한다고 이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장 재건축을 허용하면 집값이 폭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동안 너무 낡아서 제값을 받지 못했던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 이후에 깨끗하고 쾌적하고 넓고 좋은 그 아파트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공급이 확대되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그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서울 전체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을 억제하고 있으니까 강남의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시장의 수요를 이해를 하고 재건축을 허용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집을 늘리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런 시장의 수요를 전혀 반영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3기 신도시가 강남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냐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이 좋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좋은데, 직장도 가까운데, 공원도 많고 쇼핑몰도 많고 학군도 좋은데 왜 모든 국민들이 강남에서 살면 안 될까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역효과만 나는 이유는 정부가 왜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수요가 높은 곳에 공급을 많이 해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모든 경제 상황에 다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부동산 정책도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